인포메이션 플로우입니다. 제가 교환으로 나눠드린 그림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피카소가 음,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이 사람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피카소가 완전 천재 화가잖아요. 근데 열 몇 살 때? 11살? 8살인가? 아무튼 10대 이전에 모든 정밀화는 그리는 연습을 끝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음, 진짜 사진처럼 그리는 거는 이미 10살 때쯤 다 끝냈고 저 처음에 피카소 그림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나도 그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네. 뒤에 많은 노력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는데요. 사실 오늘 배울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고요. 이 그림을 인포메이션 플로우의 가장 중요한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꼽아라 하면 추상화거든요. 음. 추상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말 그대로 진짜 추상화를 들고 와 버렸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서의 추상화는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혹시 프로그래밍에서의 추상화에 대해서 어, 아시는 대로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어서요. 창현님 네.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추상화가 뭘까요? 음, 뭐, 추상화? 공통점을 뽑아내는 거 아닌가요? 네. 공통점을 뽑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개념을 설명할 수, 되게 단순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에선 좀 다르려나? 음, 뭐 비슷하죠? 그냥 네.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더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중간에 끄는 건가 싶어서. 아닌가요? 다 얘기하신 건가요? 네,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추상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통점을 뽑아내는 것도 추상화죠.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개념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왜 단순화 해야 될까요? 요거는 혹시 어 음, 승환님? 네. 이제 되게 복잡, 어, 뭔가 복잡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제 개념을 단순화함으로써 그걸 되게 꼭 필요한 내용, 어떤 꼭 필요한 개념들만 이제 모아서 단순화함으로써 되게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좀 해주는 그런 방식이 좀 추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쵸? 그러면 복잡한 것은 주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리얼, 말씀하셔도 돼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리얼월드, 리얼월드? 리얼 월드. 아,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너무 맞는 얘기죠. 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그쵸? 이 리얼월드 우리가 풀 문제를 주로 프로그래밍에서는 뭘로 다루나요? 뭘로 바꿔서 다루나요? 음, 숫자? 데이터? 그쵸? 네. 데이터죠? 네, 데이터예요.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네, 거의 다 맞고요. 오늘 할 내용은 이게 다예요. 네. 음,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응? 이게 다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더 했고요.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 추상화는 개념을 단순화한다.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거라는 건 결국 리얼 월드,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다루는 것은 데이터로 만드는 거네? 데이터들이 있네? 인 거잖아요. 데이터들이 있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데이터,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죠.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음, 음.
그냥 마음대로 대답해 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정답 없어요, 이거. 네.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데이터는 일단 구체화되지 않은 그냥 정보인 것 같고, 네. 인포메이션 좀 더 정제돼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허, 네. 활용 가능한, 그쵸? 정제화가 됐다. 정제화. 좋은 키워드가 나왔네요. 또 다른 두 분도 이건 다 듣고 가죠. 이거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도 뭔가 데이터는 되게 많이 막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되게 많은 좀 널브러져 있는 그냥 음, 일단 수집하는 그런 느낌의 뭔가 정보인 것 같고 네. 근데 인포메이션은 뭔가 어 널브러져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그래서 뭐가 좀 중요한 거지? 뭐 이 데이터는 뭘 얘기하고 있지? 음, 약간 요런 어 뭔가 요약본, 뭔가 핵심 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요약본, 핵심. 이것도 다 비슷한 내용이면서도 많은 얘기네요. 정제가 됐다. 창현님도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필요한 것만 뽑은 거, 필요한 인포가. 거, 네. 아이고, 좋은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요. 오늘 인포메이션 플로우라는 것에서 이 세션, 2주차 세션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네. 하나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의 차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추상화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데이터 인포메이션의 차이인데요. 이게, 음,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벽돌이잖아요. 벽돌이요. 그냥 이렇게 벽돌로 있으면요. 말 그대로 저희에게는 그냥 벽돌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벽돌을 가지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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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얘네는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요. 잘 조직화가 됐잖아요. 지금. 조직화가 돼서 우리에게 여기다 여기다 적어야겠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의미가 있다. 우리와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데이터가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뭐가 될까요?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이 되는 인포메이션.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데이터는요, 인포메이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랑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냥 막 널브러져 있어요. 리얼 월드에 수많은 데이터가 있죠. 근데 그건 그냥 떠돌아다니면 데이터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와 관계를 맺는 순간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의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면 데이터가 있죠. 그냥 로우, 날 것인 거예요. 날 것이 데이터고요. 근데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요. 저희에게 오르거나이즈드 되고, 그러니까 조직화되고 의미가 있게 잘 조직이 형성이 되면 그게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아까 제가 던진 키워드 중에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요 사이 바뀌는 요 과정을 제가 중요하게 단어를 하나 말했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추상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추상화 아닐까요? 아, 추상화는 더 앞서서 말한 거예요. 그 바로 의- 직전에 말한 게 있어요. 아, 의미랑 관계.
그렇죠. 네. 의미도 있었고 관계도 있었죠. 제가 단어를 많이 말했네요. 아, 의미는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네. 관계. 데이터가 우리랑 관계를 맺어줘요. 맺으면 인포메이션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 추상화가 틀린 게 아니에요. 추상화는 뭐냐면요. 이 관계를 맺어주는 일. 이게 추상화예요. 음, 이제 추상화의 정의가 좀 더 명확해졌죠. 그러니까 복잡한 게 쉬워지죠. 복잡한 게 단순해지죠. 왜 그럴까요? 왜 단순해질까요?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화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과정이 추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데이터가 막 있을 때 그게 나에게 인포메이션이 되려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려면, 나와 관계가 맺어지려면 누군가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우린 거예요. 엔지니어요. 엔지니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주느냐? 추상화를 해주는 거예요. 추상화라는 거는요, 관계를 맺어주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주는 일이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조직화하는 거죠. 조직화한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노출할 거 노출하고 노출하지 않을 거 노출 안 하는 거.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수많은 개념 정리가 등장하죠. 근데 이 모든 개념 정리의 핵심, 그 앞에 있는 키워드는요, 결국은요, 관계를 맺어주는 일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네. 그리고 관계를 맺어주는 일, 이 관계를 맺어주는 일이 어디 나오냐면요, 저희 문제 정의 세션에서요, 문제 정의 세션에서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 혹시 기억나시나요?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 공감. 공감이죠. 아, 정답입니다. 네. 공감. 2번이 정의였어요. 아, 그렇다는 것은 1번이 공감인데 공감한다는 건요. 제가 공감을 얘기하면서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눈높이를 맞춰서 사용자랑 눈높이 맞춰서 해줄 일이 뭘까요? 사용자 눈높이로 내려가서 해줄 일이 뭘까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즉,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관계 맺어주는 거죠. 추상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추상화 해주는 거예요. 다 이거예요. 프로그래밍이 뭐야? 하면요. 저는 이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프로그래밍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프로그래밍은요. 리얼 월드에 수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냥 우리와 관계없는 데이터를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하도록 쓸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일인 거예요. 추상한 거예요. 그게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한 꼭지예요. 되게 중요한 꼭지. 네. 그래서 왜 눈높이를 맞췄을까? 왜 공감을 할까? 그거는 사용자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아는 거를 노출해주고 모르는 거를 노출하지 않겠죠? 어려운 거를 감추고 쉬운 거를 알려주겠죠? 근데 사용자가 예를 들면 박사님이에요. 그러면 사용자 박사님인데 만약에 수학 박사님인데 더하기 빼기 막 이런 계산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요. 그러면 되게 사용자 어이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를 맺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있도록. 우리가 막 열심히 관계를 맺어줬어요. 근데 그게 아무 무용지물인 관계를 맺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대학원생한테 만약에 논문을 잘 보는 어떤 앱을 준다? 그러면 100점이죠. 논문 맨날 보니까. 근데 갑자기 유치원생한테 그런 걸 준다? 아무 쓰잘데기가 없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추상화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엔 관계를 맺어주는 일이다. 관계를 맺어주는 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리얼 월드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인포메이션으로 바꿔주는 일인 거예요. 얘기를 이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일인 거예요.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네.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이런 집을 짓는 일을 하는데 제가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타이타닉 호죠?